그 전에 앞서가지고요, 합성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합시다. 또 헷갈릴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합성함수가요, 이산변수로 이야기할 때, 즉 셀 수 있는 변수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그치?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함수 f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는 g라고 합시다. 이렇게. 함수 g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대응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가고요.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 함수의 치역이 다른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관계가 있으면요. 프린트 없어요? 정의역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요. 우리는 이 두 함수가 뭐하다? 합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그럼 합성한다는 건 뭐냐면 최종 출발지를 얘로 해서요. 중간에 얘를 거쳐가고 맨 마지막 도착지가 누굽니까? 얘죠. 즉 얘를 정의역으로 하고요. 얘를 치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치? 맞습니까? 뭐가 지금 중간 경유지가 되는 거야? 얘가 중간 경유지가 되죠. 그치? 사실 근데 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합성함수 입장에서. 합성함수 입장에서 얘는 관심이 없고요. 얘와 얘의 대응 관계를 표현하는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1, 2, 3에서 출발을 해서요. 7, 8, 9로 가는데 1은 지금 5를 거쳤다가 8로 가고요. 최종적으로 여기로 가고 있었죠. 그치? 2는 6을 거쳤다가 최종적으로 9로 가고 있네요. 3은 4를 거쳤다가 최종적으로 7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습니까? 이런 함수를, 새로운 함수를 우리는 뭐 한다? 이 함수와 이 함수를 합성한 함수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함수 G.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얘가 이제 주인공인 거야. 주인공이 겉함수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속함수인 얘는 그냥 숙주입니다. 기생충.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함수 G와 F를 합성한 새로운 함수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산변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의미하는 바가 함수 G와 F를 합성한 함수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치? 얘는요. 함수 G와 F를 합성한 함수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야 이 얘기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 G와 F를 합성한 함수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 얘기도 잘 보면요. 요 기호의 의미를 보니 얘가 이렇게 의미한다 그랬죠. 함수 G에다가 정의역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F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똑같죠. 봐봐요. 함수 G 대신에 F3이 뭡니까? F3? 4잖아요. 그치? 4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누구야? 7이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런 관계들이 있었죠.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이산변수가 아니라 연속변수인 거야. 즉 변수의 개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계 형태로 많이 주어지는데 fx가 x고 gx가 x제곱 플러스 3이던데 이렇게 줬습니다. 너한테. 오케이? 이때 내가 정역, 공역 이런 거 별다른 언급 없으면 그때 다 뭐라고요? 실수 전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얘 치역이 얘 정역의 부분집합일 거고요. 얘 치역이 얘 정역의 부분집합이겠지. 왜? 정역이 실수 전체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합성이 다 될 거야. 그치? 그럼 이랬을 때 F서클 GX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두 개 중 합성해줘. 그럼 이 얘기는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얘가 주인공이고 속에 X 대신에 누가 들어가라? GX가 들어가라 이 얘기잖아. 그치? 이 말뜻은 함수 fx에 x 대신에 누가 들어가라는 이야기야? x제곱 더하기 3이 들어가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합성이 되겠구나 해서 오히려 연속변수 합성은 어려울 게 전혀 없지. 그냥 대입해주면 되니까 x 대신에. 그치? 이건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이산변수, 연속변수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합성함수라는 게 뭐다 이런 거에 대한 정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우리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질 총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요. 합성함수는요. 일반적으로입니다. 교환 법칙이 어떻습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안 한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로요. 합성함수는요. 결합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내가 순서를 얘를 먼저 해서 합성을 하든지 얘를 먼저 해서 합성을 하든지 상관없이 결합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세 번째로요. 합성의 과정에서 항등함수는 뭐라고요? 아무리 얘가 껴봐야 얘는 무시. 얘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f에다가 항등함수를 합성하고 h를 합성하고 g를 합성하고 항등함수 다시 i를 합성해줘 이랬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그냥 무시하고요.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오케이?
됐죠? 요 세 가지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좋아요. 13번부터 이제 여기 성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텐데 13번, 14번 일단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13번 먼저 보겠습니다. 13번이요.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h서클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h서클 gx가 주어져 있죠. 그치? 나한테 이 두 함수 줘놓고서요. 이렇게 합성된 형태의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얼마랍니까? 마이너스 6이래요. 그치? 나는 h를 각각 모르고요. g서클 f도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합성함수는요. 교환법칙 말고 결합법칙은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치? 결합법칙이 항상 성립하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묶어서 먼저 얘를 계산하고요. 그럼 뒤를 이렇게 합성해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럼 나는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지금 겉함수고 얘가 속함수니까 요 말뜻이 뭐냐면 이거지 지금. h서클 g, 즉 이 두 개 합성한 놈에다가 뭐 집어넣어줘? 마이너스 1 집어넣어줘 이 얘기잖아. 그치? 맞습니까? f-1 집어넣어줘 이 얘기니까 f-1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이 말뜻은 함수 h랑 g 서클, 아니 함수 h랑 g를 합성한 놈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 넣어줘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어디 갔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 넣어달라는 이야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3a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6이었다 이 얘기는. 그치? 요걸 만족하는 a 값 찾아달라는 이야기니까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7a 그 다음 플러스 10은 0이고 요거 만족하는 a는 2랑 5인데 얘네들이 뭐 해달라고요? 합을 구해달랍니다. 그럼 합은 얼마? 7이었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네. 결합법칙의 성립함을 너한테 물어보고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함수 f의 대응관계를 딱 다 줬습니다. 그리고 함수 f는요 2, 3변수입니다. 정의역이 1, 2, 3, 4, 5, 5개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나한테 지금 물어보기를 봐봐. 일단 조건을 줬네요. 함수 f랑 g가 뭐 하답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한대요. 그치? 일반적이진 않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사용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G1이 4인 거 줬는데 최종적으로 나한테 물어보기로는 G2 더하기 G5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F는 내가 알고 있지만 G는 전혀 모르니까 이 조건 이용해가지고 내가 뭐 해봐야겠다? 찾아봐야겠다 이거지. 이 대응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G1도 알고 있고 F1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해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말뜻은 좌변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F서클 G1이었을 거고 1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요. 우변은 G서클 F1이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G1이 4니까 얘는 F4고요. 그 다음에 F1이 얼마냐면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G2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F4가 또 얼마라는 거 너 아는데? 3이라는 거 알잖아. 그치? 따라서 G2는 얼마였다? 3이었구나 라는 걸 네가 지금 찾아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3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너는 G2도 알고 있고 F2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2를 넣어봤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넣어보니까 F서클 G2랑 G서클 F2랑 같단 말이야.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근데 G2는 3인 거 알고 그럼 얘는 F3이고 F2는 5인 거 알고 그럼 얘는 G5잖아. 맞습니까? 근데 F3이 얼마라는 걸 아는데 1이라는 걸 알지. 얘였던 거죠. 안 그러면. 그래서 G5는 얼마였다? 1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였을 거냐면 4였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뒤로 가겠습니다. 15번 하나 별표하시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찾기가 어려운 형태이긴 한데 해보시죠. 얘는 이제 변수가 2, 3변수지 않습니까? 정의역 1, 2, 3, 4가 있고 5개 줘. 셀 수 있잖아요. 그치? 2, 3변수는요. 너가 다룰 때는 당연히 벤다이어그램으로 다루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치? 미리 그려놓고요. 근데 함수 fx는요.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되냐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3 이하면 어디다 넣어달라는 이야기야? 여기다 넣은 값을 대응시켜달라는 이야기고. 그치?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4일 땐 어디에 대응시켜달라? 1에 대응시켜달라는 이야기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5일 때는 2에 대응시켜줘 이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거 이렇게 식으로 적어놓는 것보다 네가 이거 몇 개 안 되잖아. 1, 2, 3, 4, 5 이렇게 적어놓고 그려놓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면 함수 f가 그럼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랬을 때 대응관계를 네가 눈으로 표현해 놓으라고요. 문제 풀 때. 그럼 얘는 지금 1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 넣었을 때 3으로 가니까 3으로 가고 2는 여기 넣었을 때 4로 가고 3은 여기 넣었을 때 5로 가고 4는 1로 가고 5는 2로 가고 이렇게 지금 대응이 되어 있잖아. 그치? 맞아? 이런 상태였던 거잖아.
자, 그리고 나서 나한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야, 교환법칙 성립하던데 G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줬잖아. 그치? 얘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얘는 무조건 중요한 정보지. 이거 써먹으라는 이야기잖아. 맞지? 자, 그런데 이제 너한테 요 힌트 하나 줬어. 요 힌트 하나 줘놓고서 너한테 물어본 건 이거 물어봤는데, 그럼 나한테 이제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결국에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이야기야? G2 구해봐 이 얘기지. 맞아? G2 구해봐 이 얘기잖아. 그럼 얘를 지금 해석을 해보니 얘가 지금 G서클 F4인데 G서클 F4가 2래. 근데 F4가 내가 얼마라는 걸 알아? 1이라는 걸 아니까 아, 요거 G1이 얼마였다? 2였단 이야기구나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지. 맞아? 그럼 넌 G1도 알고 F1도 알고 있으니까 1 먼저 대입해볼게. 1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응관계 찾아보려고. 그래서 얘는 G서클 F1이 뭐랑 같았던 거냐면 다시 그냥 왼쪽 F지. F서클 G1이 G서클 F1이랑 같잖아? 그치? 근데 G1이 얼마라는 걸 알아? 2라는 거 아니까 얘는 F2고, 그 다음에 F1은 얼마라는 걸 아냐면 3인 걸 아니까 얘는 G3이잖아? 맞아? 근데 F2가 얼마라는 걸 또 알아? 4인 걸 아니까 아, 얘 이런 상황이구나 해서 얘는 얼마였던 거야? G3은 4였구나 이거지 너. 그치? 그럼 너 이제 G3도 알고 F3도 아니까 X에 대해 다음에 뭐 넣어볼래? 3 넣어볼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러면 저쪽에 넣어봤을 때 얘는 F서클 G3이랑 G서클 F3이랑 같아야 되는데 G3이 4인 거 알거든 너. 그럼 F4고 얘가. 그 다음에 F3은 얼마라는 걸 아냐면 5라는 거 아니까 얘 G5잖아 이거. 그치? 근데 F4는 얼마야 지금? F4가 1이니까 아, 이거 G5가 1이구나 이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왔지? 그럼 이제 내가 G5도 알고 F5도 알고 있으니까 X에도 5 대입해보겠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래는 F서클 G5고 좌변이, 우변은 G서클 F5인데 G5가 1인 거 알거든. 그럼 얘는 F1이고 얘는 F5가 2인 거 알거든. 그럼 얘는 G2잖아. 그치? 그러면은 G2는 F1이랑 같은데 F1이 3이거든. 아, 그럼 나 구했잖아. G2가 3인 거 구했지. 근데 아까 최종적인 목표가 이거였거든? 걔는 뭐야? F3이었던 거잖아. G2가 3이니까. 너한테 F3이 얼마게라고 물어봤던 거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야? 5였던 거지. 그치? 여기 앉아. 딱 보니 2, 3변수가 1, 2, 3이네요. 1, 2, 3. 아, 3개밖에 없구나. 되게 땡큐한 상황. 그런데 F랑 G가 둘 다 X에서 X로 가고요. 1대1 대응함수랍니다. 그럼 얘는 공역, 정역, 치역이 죄다 이거로 같았겠죠. 맞습니까? 1대1 대응함수니까요. 얘는 정역, 공역인데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야 되니까 같은 상황이었겠죠. 자, 근데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얘는 뭐까지 만족을 해야 되냐면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1대1 함수 조건이라는 거는 원인 변수가 다르면 뭐도 달라야 됩니까? 결과 변수도 달라야 되죠. 그치? 즉 하나의 결과 변수에 대응되는 원인이 딱 하나씩만 존재해야 된다고요. 짝이 정해져 있다고 쉽게 말하면. 자,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인데 나한테 이제 F1이랑 G2랑 3이래. 그럼 얘는 일단 집합 X가 1, 2, 3이고 얘도 1, 2, 3이고 함수 F 이렇게 가거든. 그 다음에 G도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이런 1대1 대응 함수란 말이야. 얘가 이렇게 가는데 F1은 지금 3으로 왔잖아. 그 다음에 G2는 3으로 왔대. 이런 상황이지 지금.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나 조건을 보니까 얘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좌변이 G서클 F1이네. 그치? 어이구 이거 방가로 G서클 F1이지 는 F서클 G인데 얘가 뭐랑 같다고? 2랑 같대. 그치? 근데 내가 F1이 얼마라는 걸 알냐면 G3인 걸, 다시 3인 걸 알거든. F1이. 그 얘는 G3이지. 그 다음에 G2는 3인 거 아니까 이거 F3이거든. 맞아? 아, 이건 끝났잖아. 왜? G3이 2잖아. 2고. F3도 2잖아. 2지. 그러면 2는 얘는 어디지 갈 수밖에 없어? 1로 갈 수밖에 없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와야지. 얘도 1은 1로 갈 수밖에 없지. 왜 F를 써놨냐? G도 1대1 대응이거든. 맞아? 그럼 이제 대응 관계가 다 완성이 됐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뭐 넣어달라면 이제 얘가. 그럼 F2는 얼마냐면 1이고, G1은 얼마냐면 1이고, 그 다음 F2는 1인데, 그럼 G1인데, G1은 또 1이잖아, 이거,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답은 얼마? 3이었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앞에서 배웠던 함수에 대한 정의로부터 쭉 출발했던 겁니다, 죄다. 마찬가지로 17번도 똑같습니다. 해보십시오. 안 어려워요, 17번. 17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F랑 G가 둘 다 1대1 대응 함수고요.
h는 상수함수랍니다. 상수함수요. 그런데 얘는 땡큐하게도요. h가 상수함수인데 h1이 3이라는 걸 줬지 않습니까? 그럼 h라는 거는 원인 변수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에 대응되는 함수입니까? 3에 대응되는 함수인 거죠. 이렇게, 그치? hx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f랑 g가 1대1 대응인데 얘 지금 f가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얘가 1, 2, 3에서 1, 2, 3으로 이렇게 가는데 문제에서 두 개나 줬거든요. F1이 3이고요. F3은 2래요. 그럼 뭐 얘는 뭐야? F2는 1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다 준 거나 마찬가지죠. F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 조건을 보니까 GFE인데 GFE가 1이거든요. 그럼 G1은 3이었다는 이야기고요. 얘는 F서클 G3이 1인데 F가 언제 1이냐면 2일 때가 1이잖아. 원인 변수가. 그치? 즉 G3이 얼마였다 얘가? 2였다는 이야기지. 아 그러면 다해서 너한테 줬던 거는 G1이 3이고 G3은 2였네 이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은 내가 굳이 안 쓰더라도 G2는 뭐일 수밖에 없겠어? 1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끝난 거지. 다 구했잖아 지금 대응관계를. 그래서 나한테 해달라는 게 뭐냐면 이때 G2 더하기 G 서클 H1 그 다음에 플러스 H2래. 그럼 G2는 얼마냐면 1이고 H1은 3이거든? 그럼 얘는 G3이니까 G3은 2고 H2는 3이니까 얘는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얼마? 6이었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앞에서 봤던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들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푸는 거 전혀 무리 없죠. 특히나 이렇게 2, 3변수로 주어지면 대응관계 찾아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대응관계 함수의 특징 이용해가지고요. 주어진 정보 힌트들 이용해서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크게 막 복잡하게 돌아갈 문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제 뒤로 와가지고요. 이제 18번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18번부터. 자, 보겠습니다. 18번 보시면요. 정의역은 1357이라고 주셨고요. 여기서 정의된 함수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이 1357이었던 거고, 그치? 그 다음에 fx의 지금 대응관계 규칙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f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어려운 게 없는 게 얘가 지금 1357에서 출발을 해서 1은 여기에 대응관계 쫓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 거냐면 3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5는 어디로 가냐면 7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1, 3 3 먼저 해야 되죠? 3은 5로 가고요. 그치? 5가 7로 가고요. 7이 1로 가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 1은 3으로 가고 3은 5로 가고 5는 7로 가고 7은 1로 가는 이런 1대1 대응 함수네. 얘. 그치? 그래서 함수 F가 사실상 1대1 대응 함수였습니다. 이렇게 가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나한테 물어본 걸 보니까 함수의 대응 관계는 다 주셨고요. 나한테 물어본 건 이거죠. 야, 함수 F를 2026번 합성했을 때 걷다가 1 대입한 값이 얼마야? 이 얘기잖아. 다시요. 이거 말뜻이 함수 F를 2026번 합성했을 때 1 대입한 값이 얼마야? 이 얘기지. 그러면 딱 봐도요. 얘가 무지막지하게 크잖아요. 어떻게 2026번을 네가 다 하겠습니까? 그치? 그럼 보통 수학에서 이렇게 큰 문자를 물어볼 때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죠. 아까 얘가 주기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주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잘 봐, 그러면. 내가 1 한번 해볼게, 1. F1은 어디로 갔냐면 3으로 가잖아, 지금 보니까. 맞아요? 그럼 두 번 합성하겠다는 이야기는 이거잖아. 두 번 합성하겠다는 거는 이 말 뜻이지. 그럼 F3이랑 마찬가지잖아? 그 F3은 얼마로 가, 지금 보니까? 5로 가지. 맞아? 그리고 세 번 합성하겠다는 거는 이제 쓰기가 힘들어지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F5로 가는데 얘가 어디로 가? 7로 가지. 맞아? 네 번 합성하겠다는 이야기는 여기 이렇게 쓸게. 이제 세 번 합성한 거 대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럼 세 번 합성한 게 7이었으니까 F7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 1로 가잖아. 맞아? 그 5번 합성하게 되면 얘는 말뜻이 이건데 5번 합성한 게 그 얘가 1이었잖아? 그 F1이니까 얼마야? 3으로 가지. 그게 봐봐. 반복되지 않아? 3571, 3571 이렇게 반복되네. 즉, 한 번 합성했을 때는 이거고, 두 번 합성했을 때는 이거였고, 세 번 합성한 거에다 1 대입했을 때는 이거였고, 네 번 합성한 거에다가 1 대입했을 때 이거였잖아. 그치? 그럼 이제 주기가 4라는 걸 발견했잖아. 그럼 너는 이제 이 숫자가 뭐로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보이셔야지. 그치? 얘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만데? 2잖아. 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겠어? 두 번 합성한 거에다가 1 대입한 값이랑 똑같았겠지. 그치? 맞아. 그럼 얘는 이제 얼마였을 거냐면 두 번 합성한 거에다 1 대입했을 때 5잖아. 얘는 5였던 거고 이렇게. 맞아요? 그럼 봐봐 이제 F5 정도는 이제 내가 이거 경로를 한번 따져볼게. 그냥 F5잖아. 그 F5가 어디서부터 출발이야?
7이지 7. 그럼 그 다음에 얘가 합성됐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얘 아니야? 이렇게 F7? 그럼 얘가 그 다음 나오는 숫자가 뭐야? 7일 때 1이잖아. 그럼 다시 또 한 번 더 합성했을 때 얘가 요 안에 대신 또 들어가지, 정의역으로. 그럼 그때 얼마야? 1이었을 때 3이잖아. 그럼 다시 또 얘가 정의역으로 들어갔을 때 얘는 또 얼마야? 3이었을 때 5지. 다시 또 얘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뭐야? 그냥 F5니까 그때 얼마야? 또 7이잖아. 그 얘는 뭐였던 거야? 7, 1, 3, 5가 계속 반복됐던 거네. 5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도. 그러면 얘는 주기가 4였으니까 얘는 또 주기가 이제 뭐야? 4였을 때 얘 나머지가 3이니까 이건 3번 합성했을 때 거기다 5 대입한 값이랑 똑같겠지, 그치? 그럼 3번 합성한 놈이 1번, 2번, 3번 얘잖아. 얘는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거지. 그래서 얘는 5 더하기 3이어가지고 그 값이 얼마였겠어? 8이었겠죠.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와서요. 19번입니다.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얘가 2, 3변수 아니고요. 연속 변수입니다. 연속 변수니까 얘는 내가 저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 힘들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하나, 둘 한번 쭉 하나씩 네가 이제 규칙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fx가 요 규칙에 따라서 대응을 좀 시켜달랍니다. 나한테 이제 물어본 거는 100번 합성했을 때 7분의 1 대입한 값이 얼마야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처음에 이제 f7분의 1은요 한 번 합성했을 때 7분의 1은요 그냥 한 번 합성한 게 아니고 그냥 함수 f 7분의 1은 얘는 7분의 2죠 이렇게. 그치? 두 번 합성하겠다는 이야기는 얘가 사실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 그 전에 치역이 뭐로 들어오는 거야? 정역으로 들어오는 구조잖아? 그럼 F7분의 2는 얼마였던 거냐면 F7분의 2는 여기 들어가니까 7분의 4지. 맞아? 또 그 다음 거 3번 합성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얘가 뭐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정역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지. 맞아? 3번 합성한다는 이야기는 요건데 요거 아이고 요건데 얘가 지금 7분의 4인 걸 구했잖아. 그치? 그럼 너네 이제 구하는 게 F7분의 4지. 그럼 7분의 4면 얼마고 봤더니 2분의 1보다 크니까 여기다 대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7분의 마이너스 8에다가 그럼 7분의 6이네. 맞아?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다시 또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더 합성했을 때 얘가 정역으로 들어오지. 얘가 정역으로 들어오니까 7분의 6이면 얼마냐면 7분의 2네. 다시. 맞습니까? 그럼 뭐야 이거? 계속 3개씩 반복되잖아. 계속 3개씩 반복이지. 주기 3인 걸 찾았네. 그럼 주기가 3이니까 얘는 이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야? 1이니까 얘는 이거랑 똑같지 그냥. 얘는 뭐 합성 안 한 거잖아. 그치? F7분의 1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얼마였겠어요? 7분의 2였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별표요. 어려울 겁니다 20번. 근데 이건 필기 좀 하나 하고 갈게요 20번. 자, 20번을 보시면요. 뜬금없이요. y는 fx라는 대응 관계를 주신 것도 아니고 저렇게 그냥 규칙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래프를 줍니다. y는 fx에 대한 그래프를 주고 나서 나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는 뭐 여러 번 합성했을 때의 뭐 값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하나씩 집어넣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그래프가 생각보다 복잡한 형태로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합성한 함수의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봐봐. 만약에 y는 fx 이거 필기 잘해야 돼요.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너한테 준 겁니다. 문제에서요. 이렇게 줘놓고요. a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a. 오케이? 그 다음 나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봐. 야! 한 3번 정도 할까요? 일단 3번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보통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그래프에 식이 주어진 거면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보통 얘가 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 얘만 주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이 그래프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데 일단 보니까 얘가 A가 여기 들어갔을 때 이 좌표를 보면요. 얘는 A, FA죠. 그럼 여기가 뭐였던 거야? 얘가 FA잖아? 맞아? 그럼 나는 저거 이용해가지고 일단 이거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2번 합성한 값은 구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요 X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돼? FA가 들어오면 되지 X자리에. 그런데 봐봐. 얘가 지금 여기가 FA잖아. 그럼 내가 얘를 어디로 옮기고 싶어? 이쪽으로 옮기면 되지. 근데 이걸 옮길 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얘지. Y는 X라는 이런 직선. 왜 그러냐면 얘는 X좌표와 Y좌표가 뭐한 애들이야? 죄다?
똑같은 애들이잖아. 그러면은 요 점 봐봐, 요 점. 요 점은 뭐였겠어? FA, FA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점이 뭐였을 거다, 요 점이? 여기가 FA였겠구나 이거지 지금. 맞아? 그럼 다시 또 얘가 들어가. 얘가 딱 들어갔을 때 여기 FX 대신에 얘가 들어갔을 때 이 좌표 봐봐. 얘는 뭐야? FA, F2 서클 FA였겠지. 얘가 이렇게. 얘가 FA가 원인 변수로 들어간 거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난 이제 이건 구했고, 그다음 난 이거 구해야 되는 게 한 번 더. 얘가 정의역으로 들어왔을 때 이 함수 값을 구하는 게 네 목표잖아. 그럼 얘를 어디로 옮겨야 돼? 얘를 x축으로 옮겨야 되지. 그럼 또 그때 y는 x 이용해. 그럼 봐봐. 얘가 여기. 얘가 x좌표, y좌표 똑같은 애니까 여긴 뭐였겠어? 이거였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여기 fx에 들어갔을 때 이 값이 뭐였겠어? 이 값이? 여기다 쓸게. 3번 합성했을 때 a 값이었겠죠, 얘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합성된 것들 내가 구해낼 수 있다고. 그때 포인트는 보통 이 식을 안 줘. 이거 식 안 줘. 그래프만 줘. 그래프만 줘놓고서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때 가장 포인트는 뭐다? 얘의 치역이 다시 뭐가 돼야 되는 구조야? 정의역이 되는 구조지, 합성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계속 합성하게 되면 얘의 치역이 다시 얘가 정의역이 되는 구조잖아. 다시 치역이 다시 또 정의역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순차적으로. 그때 그러면 치역을 정의역으로 옮길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다? 얘죠, 얘. y는 x. 그래서 얘를 우리가 축변환 이용할 때 쓰는 대표적인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축변환 이용할 때 쓰는 함수. 근데 막 이런 어려운 말 필요 없고 그냥 너한테 이제 보통 함수의 그래프 줘놓고서 식을 안 줘. 식을 안 줘놓고서 그냥 그래프만 줘. 그림 모양만 줘, 모양만 줘놓고서 이런 거 구해달래. 그럼 뭐 하면 돼? 순차적으로 갔다가 다시 옮기고, 갔다가 다시 옮기고, 갔다가 다시 옮기고 반복해주면 되겠지. 맞아? 이걸 조금 어렵게 낸 게 그 문제라고. 20번 해봐봐. 잘 필기 하시고요. 네. 그래프 이렇게 줬어요. 그래프 이렇게 줘놓고요. 얘는 식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응관계를 어떻게 나타내라는 fx, gx에 대한 식 안 줬다고요. 그래놓고 나서 나한테 물어보기를 야 이게 얼마게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치? 여기 얼마게라고 물어봤는데 자 봐봐. C부터 시작을 할게요. 거기 내가 여기다 지금 C랑 이런 거 다 체크 못하고 주거든요. 거기 C 봐봐요. C. 자 그림 쫓아와. 한 C 이쯤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난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GC를 먼저 구할 겁니다. GC 어딨냐면 여기 줘. F 이거, G가 이거구나. 여기 줘. 맞지? 그럼 그 그래프 쫓아와봐. G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응된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B잖아요. 맞아요? B.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요거는 여기까지만 의미하는 바는 뭐였을 거냐면 F GC인데 F서클 GC인데 얘가 뭡니까? FB죠. 맞습니까? 그럼 나 지금 FB가 궁금한데 B를 어디다가 옮길 거냐면 봐봐. Y는 X라는 얘가 있으니까 얘랑 만나는 요 점이 지금 뭐야?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점이지. 그 여기가 B니까 여기도 뭐였겠어? 여기가 B지. 맞아? 다시 B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FX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그림 쫓아와. B가 들어가서 fx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점이 뭐야 지금? C지. 그럼 fb가 지금 C였던 거네. 그럼 최종적으로 나는 구하는 게 뭐였던 거야? GC를 구하고 있던 거지 너. GC. 그럼 GC는 보니까 아까 얼마였냐면 여기 GC가 아까 B잖아. 그치? 그 얘는 얼마였던 거야? 얘가 B구나 해서 X1은 뭐였다? B였구나 라는 거지 지금 구해낸 게. 그치?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F서클, G서클, FX2인데 이렇게 되는데 순차적으로 가볼게. 봐봐. F가 언제 C지 하고 봤더니 F가 언제 C냐면 아까 F가 어딨어? 얘잖아. F가 언제 C야? 원인 변수가 B일 때가 C지. 요 안에 있는 값이 얼마였다? B였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G서클 FX2가 뭐여야 되냐면 B여야 되는데 G가 언제 B지 하고 봤더니 G 봐봐 얘가 언제 B냐면 원인 변수가 얼마였을 때? C였을 때가 B네. 즉 얘가 뭐였다? 얘가 C였다는 이야기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최종적으로 뭘 구하고 있던 거냐면 fx2가 얼마인 거? C였을 때 x2를 구하고 있던 거 아니야? 그럼 F가 언제 C지 하고 봤더니 얘가 얼마일 때가 C야? B일 때가 C잖아 지금. 그 얘는 얼마였던 거야? 얘가 B였던 거지 이렇게.
맞아? 아, 따라서 x2는 얼마였다? b였구나 이거네 지금. 그래프 보고 판단해보니. 아, 그럼 x1 더하기 x2를 물어봤으니까 최종적으로 너한테 2b라는 답을 요구했던 거지. 그치? 맞아? 그래프 보고 그렇게 판단되시죠? 좋아요. 그 다음 뒤로 와가지고요. 연습 21번, 22번은 다 쉽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생긴 것만 조금 어렵게 생겼지 쉽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21번. 여기 다 줬잖아요. 여기 지금 얘랑 만나는 2분의 1이랑 만나는 요 점들이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3이고 여기는 딱 정중앙 4분의 2, 즉 2분의 1이라고 다 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내가 y는 x 가져다가 뭐 하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방. 봐봐. f 4분의 1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잖아요. 이거 뭐 너무 쉽죠. 이거는. 그치? 그럼 얘는 f 4분의 1이 다시 정의역으로 들어온 거니까 얘 의미하는 게 이건데 f 2분의 1이었던 거지. 얘가 의미하는 바가. f 2분의 1은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저기서 다 x에 저거 다 찍어줬기 때문에 얘는 어렵게 하나도 없습니다. 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얘가 이제 정의역으로 들어오는 구조니까 f1이죠. 그치? 얘는 얼마였던 거야? 0이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해볼까 여기? 얘는 얘가 정의역으로 들어오는 구조니까 f0인데 f0 계속 0이잖아요. 그럼 뭐야? 뒤로는 계속 0, 0, 0, 0, 0 이렇게 했네. 그치? 맞아요? 그럼 얘는 2분의 1이랑 1 제외하고는 죄다 0, 0, 0이어서 얘는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얼마였겠습니까? 2분의 3이었겠네요. 그치?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쉽죠. 네. 그 다음에 22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얘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네. 22번 위에다가 규칙 제외 하나만 좀 적어줘요. 규칙 제외요. 네. 주기함수를 다루다 보면요.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규칙이 막 간단하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방금 자 볼게요. 이렇게 그래프 줘놓고서요 얘 좀 찾아달래요. 얘요. 근데 얘는 여기 x에 다 이 값들을 줬거든요. x축에다가. 그럼 얘는 뭐 y는 x 이런 거 필요도 없죠. 그냥 값 주셨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한번 봐봐요. 처음 한 번 했을 때 규칙 찾아보려고요. f 4분의 5는 얼마냐면 2분의 3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 합성하게 되면요. 두 번 합성하게 되면 얘 구조 자체가 얘가 뭐로 들어오는 겁니까? 정역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즉 얘가 이렇게 2분의 3이 정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 함수값은 얼마냐면 1이잖아요. 1. 두 번 합성한 게 1이라고 여기다 적어줄게요. 이렇게. 그럼 세 번 합성한 거는 이제 그대로 갈게요. 세 번 합성한 거는 얘가 정역으로 들어갔을 때니까 F1이면 얼마입니까? 2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중간 헷갈릴까봐 지워줄게. 이렇게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네 번 합성하게 되면요. 얘가 정역으로 들어갔을 때니까 F2가 들어가게 되면 얼마였던 겁니까? 0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다섯 번 합성하게 되면 아직 규칙 안 보여서요. 얘가 정역으로 들어갔을 때이니까 F0은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아, 뭐야 이거. 1, 2, 0, 1, 2, 0 반복되네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한 번, 첫 번째 얘는 뭐야? 규칙에서 제외죠. 얘는 규칙 제외고요. 두 번째부터 뭐 한 겁니까 지금? 규칙이 발생한 겁니다.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2026에서요. 첫 번째 항은 제외해. 그럼 몇 개 남은 거야 항이? 2025번 남았지. 네가 지금 첫 번째 건 제외고 이 규칙이 3개씩 반복되는데 2025번 합성하면 되잖아. 이 규칙에 따라서. 근데 얘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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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됐을 텐데 얘가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얘 0이지. 그러면 3번 반복됐을 때 맨 마지막인 얘가 맨 마지막에 잘 나왔겠지. 이쁘게. 그 얘는 얼마였을 거다? 얘가 0이었겠구나 이거지. 맞아. 처음 건 무시잖아. 얘는 무시니까 2025번부터 시작이라고.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뒤로 와서요. 23번, 4번은 되게 쉬운데 요것만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23, 4번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23번의 답은 8이고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23번 똑같아서 2, 4, 2예요. 2, 4, 2. 24번 보십시오. 24번. 얘가 지금 함수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럼 이제 당황스럽죠. 왜? 너는 그래프를 연속함수만 떠올리고 있으니까 당황스러운 건데 그래프의 정의가 뭡니까? x, fx의 순서쌍의 모임이죠. 정역에 속해져 있는 이런 순서쌍들의 모임이니까 이렇게 정으로 시켜진 얘도 뭡니까? 그래프인 거 맞습니다. 맞죠? 이거 그래프의 정의예요. 이랬을 때 얘는 말뜻이 뭐냐면 이거 fx가 지금 정역에 있는 변수가 뭐밖에 없는 상황이야? 1, 2, 3밖에 없는 상황이지. 얘는 뭐였던 거냐면 2, 3변수였던 거야. 그럼 얘는 fx가 정역에 1, 2, 3밖에 이렇게 없었던 거고 그 다음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들을 보니까 1, 2, 3인데 1은 어디에 대응되고 있냐면 3에 대응되고 있고 2는 1에 대응되고 있고 3은 2에 대응되고 있는 이런 상태였다고 그냥 f가. 이런 상태였던 거지. 얘를 뭐다? 그래프로 표현한 게 얘야. 그치? 맞죠? 자, 이랬을 때 나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얘네들인데 그럼 얘는 그대로 가볼게. 1이면은 봐봐. 처음 F1은 어디로 갔냐면 3으로 갔잖아. 경로만 살펴볼게. 그럼 3이 다시 정역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 2로 가지. 2가 다시 정역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 1로 가고 1이 다시 정역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 3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얘는 3, 2, 1 반복이네. 맞아? 그 얘는 주기가 얼마였던 거야? 3인데 그 얘 3으로 나와서 나머지 1이니까 얘는 F1이랑 같아서 얘는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거지 이건. 얘 봐봐 얘. F2가 처음에 얼마야? 1이지. 그럼 1이 다시 정역으로 들어가면 3으로 가고 3이 다시 정역으로 들어가면 2로 가고 2가 다시 정역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 1로 가지. 주기 찾았네? 주기 3이잖아 얘. 근데 얘가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2니까 얘는 요거 두 번째. 얘는 3이지 이거. 얘도 마찬가지. 3을 처음에 들어갔을 때 2고 자 2가 다시 정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1이고 다시 1이 들어가게 되면 3이고 다시 3이 들어가게 되면 2여가지고 얘도 주기 3이지. 얘는 뭐야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얼마였던 거야? 요거네 3이네. 맨 마지막 거 그치? 그래서 얘는 3, 3, 3 해가지고 얘는 얼마였던 거야? 9였던 거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25번부터 할 건데 위에 좀 적어줄래 25번? 25번, 26번 보시면요 합성함수 그래프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프.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힘들어지죠 많이. 그래서 빡셀 건데 조금 쉬었다가 하십시다. y는 fx라는 그래프 하나 줘놓고서요 너한테 이제 뭐라 그랬냐면 두 번 합성한 놈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좀 구해달랍니다. 그치? 그럼 나는 뭐 쩔없이 이거 구하셔야겠죠. 이거 그려야 됩니다. 예.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즉 이 문제는요 전형적으로 너한테 합성함수 그래프 좀 그려봐 이 얘긴데 이 그리는 방법이 되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정도 되는 간단한 문제여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따져야 될 게 많은데 일단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가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fx라는 식이요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지금 얘가 보니까 x가 0 이상 3 이하였을 때는요 이런 직선이니까 얘는 x절편 y절편이 각각 3, 3인 직선이어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생겼었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x가 3 이상 4 이하였을 때는요 얘가 지금 3,0을 지나면서 4,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3이고 그 다음 x절편이 3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fx 이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요 뭘 구해야 되냐면 이거 구해야 되거든요. f서클 fx를 그려야 돼서 일단 이 식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저 식이요. f서클 fx를 먼저 구해 볼게요. 그럼 얘는 f서클 fx라는 이야기는 말뜻이 뭐냐면 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fx 넣어달라는 이야기죠.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x 대신에 fx 넣을 겁니다. 그래서 y는 다시 마이너스 fx 플러스 3 그 다음 얘가 fx가 0 이상 3 이하일 때 요거랑 요 아래 것도요 3fx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3 이상 fx가 4 이하일 때 이건데 봐봐 내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합성함수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속함수의 치역이 뭐가 된 겁니까? 겉함수의 정의역이 된 거죠. 그치?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된 건데 문제가 있어요. 예. 너가 합성함수를 그리겠다는 거는요 합성함수를 그리겠다는 거는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여기가 x고 여기가 뭐였을 때입니까? f서클 fx 여기 이 지금 관계를 그리겠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얘가 이따위로 표현돼 버리면 네가 여기다 어떻게 그립니까?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fx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면 x에 대한 식으로 다시 정리해 줘야 되는데 fx가 또 문제가 뭐냐면 x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변하죠 생긴 게.
그치?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x가 0 이상 3 이하이면요. 그때 fx는 어떻게 생겼던 거야? 이렇게 생겼던 거지. 그럼 그때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였을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 x가 3 이상 4 이하였을 때는 fx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2였을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fx가 3 이상 4 이하인 거 있어 없어? 없지 여기. 없으니까 여기는 x는 내가 관심 없고 그럼 여기는 아예 식이 없네. 그러면 f서클 fx는 식이 어떻게 생겼던 거야? 이렇게 생겼던 거지. 그럼 봐봐. 얘 그려볼게. x가 0 이상 3 이하였을 때는 0 이상 3 이하였을 때는 얘가 생긴 게 x 해서 얘가 이렇게 왔을 거고 3,3. 그 다음에 x가 3 이상 4 이하였을 때는 여기가 3, 4고 얘가 4였을 때 0이 되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생겼겠지. 이게 지금 내가 뭐 그린 거야? 둘이 합성된 그래프 그린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놈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 구해달라는 거잖아, 제 생긴 게. 그러면 이제 나한테 물어본 게 얘가 밑변이 4고 높이가 3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였겠어? 6이었겠지, 그치? 맞아? 근데 잘 봐. 요 일단 식 적어놓긴 하는데 일단 적어봐. 적어놓는데 요 식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게, 요 식으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생긴 게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따져야 될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따로 알려줄 건데 일단 요거 좀 적으십시오. 네. 밑에 빈 공간에 적으시고요. 알려주는 거 그대로 이따가 따라해 볼 겁니다. 지워되죠? 안 돼? 네. 봐봐요.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달라는 문제에서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fx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인데 너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얘거든요. 두 번 합성된 거. 얘를 그릴 겁니다. 근데 봐봐요. 얘가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너가 합성함수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이거거든. 얘가 x가 fx 타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대응되는 게 여기에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너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는요 얘와 얘의 대응 관계를 그래프에다가 표현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너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땐 여기가 뭐? x고요. 그치? 여기가 뭐여야 돼? 변화되는 게? 얘네들의 변화의 모습을 여기다가 그래프가 담고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잘 봐. 이제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 주어졌을 때 fx고 fx인데 얘가 변함에 따라서 얘가 변하는데 얘는 fx잖아. x가 변함에 따라서 fx가 변하지. 얘가 변함에 따라서 다시 여기가 fx고 얘가 이제 정역으로 들어가잖아. 다시 또 여기가 뭐였겠어? 이건데 얘가 fx가 정역이 되면 얘 이제 함수값이 이거지. 그럼 너는 이제 그리려는 게 뭘 그리는 거냐면 얘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변하고 그게 변하는 게 여기에 반영이 돼서 다시 최종적으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리려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변하고 얘는 왼쪽 오른쪽으로 변하잖아. 똑같은 fx인데 그럼 이 그리는 게 내가 알아보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요 fx랑 요 fx가 같은 축에 있게끔 하고 싶어. 같은 축에. 봐봐. 얘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얘가 지금 fx랑 fx니까 자 겉함수를 여기다 그릴게. 겉함수가 어차피 둘이 지금 똑같은 함수니까 3, 4고 그 다음에 봐봐. 요 놈 있죠, 요 놈. 요 fx. 얘가 여기 오게끔 그릴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 이렇게. 오른쪽 90도.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여기가 얘는 0,3을 지나고 3,0. 그 다음에 3,4. 이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겠지. 3,0, 4,3. 이쯤. 네. 자, 이렇게 왔지? 그럼 봐봐, 이제. 여기가 x고, 여기가 fx고, 다시 fx가 타고 들어가서 여기에 반영되는 게 f서클 fx인데, 그럼 네가 지금 그리려는 건 뭘 그리는 거냐면 얘의 변화가 얘 타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얘가 어떻게 변하지를 표현하는 게 합성함수 그래프지. 그럼 봐봐, 이제 얘가 네가 그리려는 게 이거잖아. x f서클 fx 얘를 그릴 거야. 그치, 잘 봐. 이제 얘가 여기가 x인데 요 놈이 내가 지금 아까 요 놈을 이렇게 오른쪽 돌린 거잖아.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야. 그 다음에 여기는 3이고 이런 상태고 여기 4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럼 봐봐, 이제 x가 0에서 3으로 변해. 그때 fx는 어떻게 변하냐면 잘 봐. x가 0에서 3으로 변할 때 fx는 어디서 어디로 변해? 3에서 0으로 가지. 3에서 0으로 갔어, 이렇게. 나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fx가 3에서 0으로 갔을 때 얘가 어디로 갔지, 이게 궁금하지. 그럼 봐봐. fx가 3에서 0으로 갔을 때 얘가 어디로 갔지를 보니까 3에서 0으로 갔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가? 0에서 3으로 가지. 그럼 얘는 요게 0에서 3으로 갔네, 이거잖아, 지금. 그 다음 또 봐봐. x가 3에서 4로 갔을 때 3에서 4로 갔을 때 fx 어디서 어디로 가나 봐봐. 0에서 어디로 가? 3으로 가지. 그럼 fx가 0에서 3으로 갔을 때 최종적으로 얘는 어디서 어디로 오냐면 3에서 어디로 와? 0으로 오지. 얘가 3에서 0으로 오잖아, 이렇게. 그치? 얘가 0에서 3으로 가고 fx는 이렇게 왔던 거잖아, 지금. 그럼 봐봐. 나는 이 중간 얘는 뭐야? 관심이 없어. 그냥 중간 경유하는 거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네가 합성함수 그릴 때 어디랑 어디 그리는 거야? 얘 변화에 따른 얘의 변화를 여기다 표현해주면 그게 뭐다? 합성된 함수의 그래프 아니야? 그럼 봐봐. x가 0에서 3이야. 0에서 3이었는데 그때 fx는 어디서 어디로 갔냐면 0에서 3으로 가야 되지. 얘가 어디로 가야 돼? 0에서 3 이렇게 왔던 거지. 그 다음에 x가 3에서 4로 왔어. 그럼 얘가 어디서 어디로 와? 3에서 0으로 와야 되지. 그럼 x가 3에서 4로 왔을 때 얘는 3에서 0으로 가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게 아까 합성함수 그래프랑 생긴 게 똑같지. 맞아? 아까 복잡한 식 필요 없이 네가 만약에 이걸 그려내는 이거 축회전이라고 부르거든. 또는 우리 뭐 n축 이런 얘기도 해. 나중에 가면 n축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네가 익숙해지잖아.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쉬워져. 그럼 봐봐. 밑에 것도 당연히 26번 내가 지금 하라 그러면 못 할 거야. 근데 한번 쫓아라도 해봐. 다시 또 보여줄 텐데 26번 별표 치고 한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봐봐. 너 지금 y는 fx랑 y는 gx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 그려졌어. 그치? 근데 이제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뭐를 그려달라고 하는 거냐면 y는 f서클 gx죠. 얘 좀 그려줘, 이 얘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지금 겉함수고 얘가 속함수인데 일단 얘가 주인공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게 위에다 그려. fx는 그대로. 어차피 난 얘 모양 그대로 관찰할 거니까 fx 그대로 그릴게. 여기다가 0 2 하고 1 여기가 2야. 그렇지? 그 다음에 봐봐. gx가 이제 정의역이 되게끔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fx를 관찰하긴 할 건데 여기가 뭐일 때? gx를 때 관찰하고 싶은 거잖아. gx. 그러면 이 gx가 이 축이랑 똑같은 축이 되게끔 얘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뒤집어 달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얘를 이렇게 뒤집어. gx를.
그래서 여기가 지금 x가 됐고 여기가 gx인데 gx가 얘를 타고 경유해서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게 f서클 gx인데 네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는 얘와 얘의 대응관계를 표현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이야기는. 그럼 봐봐 이제 얘 한번 그려볼게. 얘 그릴 때 얘가 지금 0,1 지나니까 여기 0,1 지나고 1,0 지나니까 1,0 해서 2 있고 그 다음 얘가 2,1 지나니까 이 입장에서 2,1이니까 얘는 얼마냐면 2,2니까 얘가 이렇게 됐겠지. 2,2 생긴 게 이렇게 생겼지. 맞아? 그럼 이제 그려볼게 얘를. 자 얘를 그릴 거야 이제. 여기 1 적어주고 0, 2, 1, 2 x의 변화에 따른 f서클 gx의 변화를 여기다 표현할 거라고. 얘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니까. 그치? 근데 이게 한눈으로 관찰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진간표를 적어. x가 변함에 따라서 gx가 어떻게 변했고 최종적으로 f서클 gx는 어떻게 변했지를 여기다가 간단하게나마 적으라고. 그럼 봐봐 이제 x가 0에서 1로 와. x가 0에서 1로 와. 그럼 이랬을 때 gx는 어디서 어디로 오냐면 1에서 0으로 오지. 얘가 1에서 0으로 와. 그러면 얘가 gx가 1에서 0으로 오게 되면 f서클 gx는 어디서 어디로 와? 2에서 0으로 오지. 그 얘는 2에서 0으로 왔을 거야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x가 1에서 2로 가. x가 1에서 2로 가면 gx는 0에서 2로 가지. gx가 0에서 2로 간단 말이야. 그럼 gx가 0에서 2로 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어디로 와? 다시 0으로 오지. 0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다시 0으로 오잖아. 딱 정중앙에서 꺾이지. 그럼 봐봐 이제 이걸 내가 표현해 볼게. 자 x가 0에서 1이야. x가 0에서 1로 갔을 때 얘는 어떻게 됐던 거야? 2에서 0으로 오지. 얘는 2에서 0으로 와. 맞아? 그 다음 x가 1에서 2로 변했을 때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0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0으로 오는데 이 꺾이는 지점이 딱 정가운데지. 그 얘는 1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0으로 꺾인다고 이렇게. 그리고 꺾이는 이 지점이 얼마? 2분의 3 딱 정가운데. 이렇게 꺾였던 거지. 얘가 지금 뭐야? 이 둘의 합성함수의 그래프라고. 그래서 요놈의 개형이 뭐게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였던 거야 지금? 2번이었던 거지. 맞아? 그럼 다시 한번 체크해 줄게. 잘 봐. 너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달라 그랬을 때는 여기에 겉함수 그리고 위에다가 밑에다가 속함수 그려. 얘를 근데 속함수 그릴 때 어떻게 해달라고? 축 변환 좀 시켜줘. 뒤집어줘. 왜? 얘의 치역이 뭐가 되기 위해서?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기 위해서. 뒤집어줘. 그 다음에 너가 얘를 관찰하는데 얘가 변함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기다 표현해 준 게 뭐다? 합성함수 그래프잖아. 얘는 그냥 뭐 할 뿐? 거쳐갈 뿐. 경유할 뿐이라고. 최종적으로 합성함수는 얘와 얘의 대응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야. 얘는 이제 거쳐갈 뿐인데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걸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그리는 게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해주라고? 이런 증간표 하나 그려주라고. 증간표 하나 그려주고 적고 나서 최종적으로 얘와 얘의 대응관계만 보여주면 돼. 옮겨다가 그려주면 되겠지. 이거를 네가 스스로 한 번만 딱 그려내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 다 할 수 있어. 봐봐. 하나만 더 해볼게. 어디로 갈 거냐면 27페이지. 아니 27페이지래. 자 보겠습니다.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봐봐. y는 g서클 fx인데 겉함수가 gx니까 이거 그대로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그냥 속함수가 fx니까 얘만 여기다 뒤집어 버릴게요. 축회전. 자 여기가 x, 여기가 fx. fx가 거쳐서 g서클 fx. 즉 너는 얘의 변화에 따른 얘의 변화를 그릴 겁니다.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할 겁니다.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축회전 시켜놨으니까 얘는 2,0 지나면서 1,2 지나면서 그 다음에 2,0 지나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0, 1, 2고요. 여기도 1, 2죠.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래서 너가 여기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g서클 fx의 변화를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증감이 한눈에 잘 안 보이니 x랑 fx 그 다음에 g서클 fx 얘네들의 증감을 간단하게나마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x가 0에서 1로 갈 때 얘가 어떻게 변하지를 봤더니 x가 0에서 1로 가게 되면 fx는 0에서 2로 가죠. 그치? 그래서 얘는 0에서 2로 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fx가 0에서 2로 가게 되면요. 0에서 2로 가게 되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2에서 2로 갔다가 0으로 가죠. 2에서 2로 갔다가 0으로 갑니다. 딱 정 가운데에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에서 2로 갔다가 0으로 가지. 쌤, 근데 왜 얘 2에서 0으로 간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요. 2에서 0으로 간다고 표현하면 이렇게 가는 것 같잖아. 그래서 중간에서 꺾이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2에서 2로 갔다가 0으로 가는 거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1에서 2로 갑니다. 그럼 x가 1에서 2로 가게 되면 fx는 2에서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1에서 2로 갔을 때 fx는 2에서 0으로 가게 되고, fx가 2에서 0으로 가게 되면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0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2로 가죠. 그치? 그래서 얘는 0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2로 갑니다. 그럼 다 그렸고 다 적어놨고요. 이제 그대로 이제 그림만 그리겠습니다. x가 0에서 1로 가요. 이렇게. 이랬을 때 요 놈은 어떻게 변했냐면 2에서 2로 갔다가 0으로 가죠. 2에서 2로 갔다가 0으로 가는데 이 0으로 가는 그 지점이 딱 정 가운데였잖아요. 그치? 그 얘는 뭐야? 둘의 정 가운데인 2분의 1에서 이렇게 내려왔겠네요. 그 다음에 x가 1에서 2로 갑니다. 그럼 x가 1에서 2로 갔을 때 얘는 0에서 2로 갔다가 2로 가는데 0에서 2로 가는 그 지점이 딱 정 가운데였으니까 얘는 2분의 3에서 딱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였던 거야? 지금 둘의 합성함수의 그래프였던 거지. 그치? 요 놈의 지금 합성함수의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 얘가 뭐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물어봤냐면 일단 기억. 치역이 0 이상 2 이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죠? 0 이상 2 이하인 거 기억 맞고요. 니은 보니까 이 그래프와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물어봤잖아요. 그치? 즉 뭐 물어본 겁니까? 이만큼의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 한 물어봤던 거지. 그치? 근데 얘랑 똑같이 생겼고요. 여기가 2분의 1이고 1이니까 윗변 아랫변 더한 게 2분의 3이고요. 높이인데 사다리 꼴이어서 2분의 1이지. 그치? 거기다 얘가 두 개 있으니까 3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얘가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요. 봐봐. G서클 fx가 1일 때라고 그랬죠. 1일 때 모든 실근의 합이래요. 그치? 그럼 얘가 1을 만족하는 x가 얼마야 이거잖아. 그치? 근데 나는 이미 뭘 그려놨어? 얘 그려놨잖아. 그럼 얘가 함수값이 1일 때, 함수값이 1일 때는 뭐야? 이거지. 함수값이 1일 때 이 x와 이 x의 뭘 구해달라는 이야기야? 합을 구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야? 이 말뜻이. 근데 얘 지금 뭐야? 딱 봐도 x는 1에 대해서 무슨 대칭? 선대칭이지. 선대칭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둘이 평균 낸 게 뭐였을 거야? 1이었을 테니까 굳이 내가 얘를 구할 거 없이 둘의 합은 얼마였겠어? 2였겠지. 평균 낸 게 1이니까. 그래서 얘는 합이 얼마?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의 합은 2였겠지. 맞아. 네, 빡세죠? 자, 하나 더요. 뒤로 와서요. 그러면 이제 곡선에 대한 합성함수는 안 물어보죠, 너한테. 왜냐면 아직 1, 2차밖에 안 배웠고 2차 함수에 대한 합성함수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긴 할 거고요. 보통 이렇게 꺾인 선 그래프들에 대한 합성함수 많이 물어볼 텐데 선행할 때 아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특정한 한 점 잡아가지고 걔 정의역만 빠르게 찾아가라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게 이제 뒤에 가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거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말 정정할게요. 통하긴 하거든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푼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시간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방법론을 꼭 익혔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 두 개가 합성된 그래프와 얘와 얘 교점의 개수 좀 찾아달랍니다. 그럼 내가 얘만 그릴 수 있다면 그냥 만사오케이 아닙니까 이거는? 교점의 개수 바로 내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치? 자, 얘 그릴 건데요. 얘는 똑같은 함수니까 얘가 겉함수고 얘가 속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속함수인 얘를 그냥 이렇게 한번 뒤집을 겁니다. 오른쪽으로요. 그래서 얘가 요놈의 fx가 요놈의 정의역이 되게끔 뒤집을 겁니다. 그게 합성함수의 정의니까요. 그치? 그래서 여기가 뒤집을 건데 뒤집을 때 좀 헷갈리죠. 그치? 그럼 봐봐요. 얘가 일단 뭐 지나냐면 0,0이니까 얘가 0일 때 얘가 0인 거니까 여기 지나고요. 1,2니까 얘가 1일 때 얘가 2를 지나는 거니까 여기죠. 1,2. 그 다음 얘는 2,1 지나니까 얘가 2일 때 얘가 1 지나니까 여기구나 해서 그냥 몇 개 지금 특이점 잡아 꺾어버려요. 이렇게. 그렇죠. 잘. 자, 그러고 나서 얘가 여기가 x였던 거고 x가 fx 타고 들어가서 얘가 이놈의 정의역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여기에 대응 관계가 f서클 fx인데 그럼 내가 그리려는 곳은 어디냐면 얘가 변함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한 게 합성함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내가 두 개의 축으로 설정을 했을 때 여기가 x고 여기가 f서클 fx고 얘네들의 변화를 여기다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인간이 있으니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한눈에 잘 안 보이니 증간표를 간단하게 좀 적으라고 그렇게.
맞아? 그럼 봐봐. x가 지금 0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1이고 2니까 0에서 1로 가 이렇게. 0에서 1로 갔을 때 fx는 어디서 어디로 왔냐면 2에서 0으로 갔지. 여기 2에서 0으로 간 거잖아. 그치? 얘가 2에서 0으로 갔고 그때 얘가 2에서 0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1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0으로 가지. 1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0으로 가고 딱 꺾이는 그 지점이 정 가운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x가 1에서 2로 가게 돼. 1에서 2로 가게 되면 이때 fx는 2에서 어디로 와? 1로 오지. 맞아? 그 fx가 2에서 1로 오게 되면 얘는 어디서 어디로 가게 되면 1에서 2로 가게 되니까 이 변화인 거잖아. 지금 가게 되네요. 미안합니다. fx가 0에서 2로 가죠. 그치면 0에서 2로 가게 되고요. 미안합니다. 다시 fx가 다시 x가 0에서 1로 가게 되면 fx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 2로 가게 되죠. 그치? 그러면 0에서 2로 가게 되면 얘는 f서클 fx는 0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1로 가게 되죠. 이렇게. 그치? 요걸 이제 변화를 표현해 볼게요. 0에서 1로 갔을 때 0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1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1에서 2로 가게 됐을 때 얘는 1에서 2로 가니까 이렇게 갔던 거네. 맞습니까? 요 그래프가 지금 뭐야? 합성함수의 그래프였던 거죠. 네. 자, 그런데 내가 요 놈과 지금 뭐와의 교점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요 놈의 교점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0,1 얘를 지나면서 2,2를 지나는 게 확실하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가죠. 그럼 얘는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였던 거죠. 이렇게. 지금 교점이 몇 개였다? 세 개였다는 겁니다. 그치? 네.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거 실수했네.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좀 하셔야 되는데 다시 29페이지로 29번으로 오십시오. 29번. 볼게요. 29번 보시면 fx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다음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요런 놈의 실근 3개를 물어봤죠. 실근을 물어봤습니다. 실근에 대한 이야기죠. 얘는 어쨌든 x에 대한 뭡니까? 방정식 아닙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인데 x에 대한 식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합성함수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합성함수 방정식 이렇게 부르고요. 문제 테마입니다. 이거는. 얘는 문제 풀이가요. 연립방정식의 풀이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풀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이게 똑같은 함수인 거 말고 다른 함수인 걸로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합성함수 방정식은 보통 이렇게 표현되겠죠. 야, 이거 좀 풀어봐. 요거 만족하는 x값 좀 풀어내봐. 이런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얘가 합성함수여가지고 요걸 내가 표현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보통 gx를 그냥 t라고 치환해버리잖아요. 얘를 t라고 치환하면 ft는 0인 거 풀어주면 되죠. 그치? 그럼 너는 ft는 0인 이런 방정식 하나 풀고요. 최종적으로 너는 뭘 풀어주면 됩니까? gx는 t인 x값을 풀어주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얘를 치환했을 때 ft는 0인 t값을 구해. t값을 구하고 그놈이 t일 때 뭘 구해주면 돼? x값을 구해주면 되는 상태인 거지. 요거 지금 풀어달라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얘 지금 한번 볼게. 얘도 합성함수 방정식인데 그럼 fx가 t일 때 t라고 치환했죠 너? 이걸 만족한 x값을 구하는 게 너의 목표잖아? 근데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하였으니까 그 다음 이 방정식은 뭐였던 거야? ft는 0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럼 일단 요걸 만족하는 t값을 먼저 찾아야겠네? 맞지? 요걸 만족하는 t값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요걸 만족하는 t값이라는 게 뭐야?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랑 4잖아. 그럼 얘가 t가 마이너스 2랑 4란 말이야? 그럼 너네 이제 뭘 구하고 있던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2랑 4일 때 뭘 구하고 있던 거야? x값 구하고 있던 거 아니야? 그게 얘의 실근이지. 요 방정식의 실근이었던 거잖아. 그럼 나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지 않고도 그냥 뭐 했던 거야? 이렇게 특정한 실근 찾는 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fx가 마이너스 2였고 4였을 텐데 봐봐. y는 4인 건 뭐 여기 어딘가 있었겠지. 이렇게 두 개 있었을 거야. 여기가 x 하나, 여기 x 하나 이렇게 있었겠지. 근데 얘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실근이 몇 개래? 이거 만족하는 실근이? 3개래. 그럼 봐봐.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실근이 몇 개가 돼? 두 개에서 4개 돼버리잖아. 그럼 실근이 3개이려면 y는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얘랑 딱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지 이렇게. 이랬단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이래야만 지금 실근이 몇 개야? 요거 만족하는 실근이 3개지. 그러면 얘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였다는 이야기가 돼? 마이너스 2였다는 이야기가 되지. 맞아?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이 요 대칭축이 지금 얼마냐면 요 놈 두 개의 평균이니까 x는 1인데 그럼 꼭점의 x좌표고 y좌표가 1,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요 2차 함수는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최고차 한계수 뭔지 모르고 1,-2가 꼭지점 잡혀. 이렇게 생겼지. 근데 얘가 뭐 지나는 걸 알아? 4,0을 지나는 걸 아니까 9k-2여서 k가 9분의 2고. 그럼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던 거야? 이렇게 생겼던 거지. 9분의 2. 네가 이제 fx 다 구했잖아. 그지? 그럼 fx 다 구했고, 그럼 봐봐. -2를 만족하는 x값은 1인 거 당연히 알고, 그 다음 얘가 얼마를 만족하는 것만 찾아주면 돼? 4를 만족하는 것만 찾아주면 되지. 즉 9분의 2 x-1의 제곱 -2가 4를 만족하는 x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얘가 6이고, 그럼 x-1의 제곱은 넘어갔을 때 27이잖아? 그럼 x는 얼마였던 거야? 1√27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 두 개 찾았고, 그 다음 아까 1인 거 하나 찾았고, 이 세 개를 다 뭐 해달라고? 곱해달라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곱해주면 합차해서 -26이고, 얘 곱해주면 얼마? 1이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얼마? -26이었겠지,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y는 fx 이렇게 주어졌죠. 그치? 그래프 이렇게 줘놓고서 나한테 이 합성함수 방정식 좀 풀어달랍니다. 맞죠? 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일단 이 꼴보기 싫어갖고 치환할 거잖아. fx는 t. 그치? 그럼 얘를 치환하게 되면 너는 풀어내는 t값은 뭘 풀어내야 되냐면 ft가 뭘 만족하는 거? -2를 만족하는 거. 이 t값 풀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fx가 지금 보니까 언제 -2냐면 여기랑 여기잖아, 이렇게. 맞아? 근데 얘는 여기가 0이고 얘 대칭축이 x는 2니까 여기는 x가 얼마였겠어? 4였겠지, 그치? 요 t값은 0이랑 4였겠네? 근데 나는 t값을 물어보고 있던 게 아니고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해야 돼? x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t가 0이랑 4였을 때 뭘 구해야 돼? x값 구해주면 되지. 맞아? 근데 t가 0이랑 4였을 때 x값의 합인데 0일 때는 이거잖아. 0일 때는 이거. 그다음 4였을 때 뭐 이거였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의 합인데, 야, 이거를 다 각각 구하고 있으면 바보지. 어차피 너 합을 구하고 있잖아. 얘는 2차 함수는 철저하게 함수 관점에서는 뭐라고? 선대칭 함수가 그랬지, 선대칭 함수. 그럼 봐봐. 얘가 이 선에 대해서 대칭 함수인데 얘가 x는 2잖아? 그럼 이렇게 지금 둘이 더한 게 얼마야 돼? 평균 낸 게 2니까? 4잖아. 얘도 얼마였겠어? 4지. 그럼 4여서 얘는 얼마였던 거? 합이? 8이었겠지, 8. 아이고, 뭐야. 자, 생긴 게 얘도 빡세게 생겼는데,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나한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합성함수 방정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값에 대한 합을 합이죠? 합을 물어봤죠, 합. 실근의 합. 이걸 물어봤는데, 그럼 얘는 일단 fx가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치환할 거지 않습니까? fx는 t라고 치환해야지, 치환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얘를 t라고 치환하게 된 순간 이 식은 어떻게 보였던 거냐면, 여기가 ft고, 얘가 t여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5-t였던 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너는 이걸 만족하는 t값을 찾고 다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아주는 게 너의 최종 목표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t값을 찾을 건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사실 이거였던 거잖아. fx와 5-x라는 두 함수의 교점 x좌표지. 맞아? 요거 만족하는 게 요 놈과 요 놈의 교점 x좌표랑 똑같잖아. 그럼 얘가 지금 y절편이 5고 x절편이 5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1차 함수와의 교점 x좌표가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얘네가 뭐냐면 나 그림을 제대로 안 그려서 얘가 뭐랑 뭐냐면 2분의 1이랑 2분의 3이랑 3이랑 5란 말이야. 요거 만족하는 t값이. 그치? 자, 그럼 봐봐. 너는 이제 최종적으로 뭘 만족하는 거? 얘가 2분의 1일 때, 2분의 3일 때, 3일 때, 5일 때 요걸 만족한 x값을 구하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fx가 언제 2분의 1이지 하고 보니까, 자, 2분의 1인 거 대충 여기 있죠, 이렇게. y는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인 것도 얘가 지금 2보다 작으니까 2분의 3. 그 다음에 3인 건 여기 좀 위에 있네. y는 3. 5인 거는 딱 여기네. 접하고 있겠지. y는 5. 이랬을 거 아니야. 여기 지금 만족하게 되는 실근 되게 많지. 그럼 봐봐. 얘네들이 합인데, 봐봐. 너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물어본 거지, 일단. 근데 얘는 선대칭 함수니까 이렇게 둘이 더한 게 얼마야? 2지. 얘도 선대칭 함수니까 이렇게 둘이 더한 게 얼마야? 얘의 2배인 7이지.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7이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 2, 7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4개가 합이. 하나, 둘, 셋, 넷, 합이 2 더하기 7이었을 거고, 얘는 이렇게 둘이 더한 것만 더해주면 되니까 얘는 얼마? 2지.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그냥 얼마? 1이었던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죄다 x 실근의 합은 얼마였을 거야? 9, 9, 3이니까 21이었겠네 합이. 맞아? 그래서 이거 함수 방식이 풀어낸 거지. 맞습니까? 함수 방식을 풀어낼 때 첫 번째 항상 뭐다? 이 안에 있는 속함수를 그냥 뭐 해버려? 치환해. 치환했지. 치환했을 때 보이는 형태가 어떤 형태야? 이 형태잖아, 그치? 이걸 만족하는 t값을 먼저 찾고 최종적으로 그 t값을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게 너의 목표라고. 즉 합성함수 방정식은 철저하게 뭐다? 연립방 정식이야. 두 개짜리 연립방 정식. 아시겠죠? 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34번 봅시다. 너한테 똑같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이런 합성함수 방정식 풀어달라는 이야기인데 요거 만족하는 뭐 찾아달라고요? A값의 합인가요? A값의 합을 찾아달랍니다. 그치? A에 대한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얘는요 첫 번째 치환할 겁니다. 그래서 FA를 T라고 치환했을 때 요거 만족하는 A값을 찾는 게 너의 최종 목표. 얘가 최종 목표야. 근데 얘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요 방정식은 요 상태였던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즉 얘를 풀어내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T값을 찾고 최종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A값을 찾는 게 너의 목표였던 거지. 자, 그럼 봅시다. 얘 지금 볼 건데 얘가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2에서 4고요. 2에서 6이고요. 얘도 2에서 6이죠. 그치? 둘이 연속입니다. 안 끊겨 있어요. 그치? 얘는 2,6 지나고 이렇게 2,6 지나고요. 얘도 2,6을 지나는데 얘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2분의 7이잖아요. 그치? 얘는 대칭축이 여기 어딘가 있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얘는 이렇게 왔을 겁니다. 생긴 게. 맞습니까? 그죠? 여기 2, 9. 얘 2,6 지나고 얘는 x는 2분의 7 요거였을 거잖아요. 이렇게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대칭축이고 얘가 아래로 볼록하니까 얘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지. 맞아? 자, 이런 상태인데 이랬을 때 얘가 지금 뭐와의 교점을 찾아야 됩니까? 이거 fx는 xy 교점이잖아요. 그치? 맞죠? fx는 xy 교점이니까 0,0 지나면서 y는 xy 교점인데 그럼 얘와 그러니까 요 놈과 y는 xy 교점을 살펴보니까 접하네요. 그치? 차의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이어서 x가 4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니까 4,4에서 접하고 있겠네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접하고 있던 상태고 왼쪽에 있는 요 놈과는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만나는데 얘랑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2에서 만나네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던 거고 얘가 4,4였던 거지. 이런 상태였던 거네 얘가.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t값이 뭐랑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2랑 4였던 거지. 요걸 만족하는 t값이 마이너스 2랑 4였던 거죠. 둘의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4잖아. 그치? 그럼 나는 최종적으로 뭘 찾아야 돼? 마이너스 2랑 4를 만족하는 A값 찾아야 되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y는 마이너스 2거고 4라는 거는 요건데 이렇게잖아. y는 4. 맞아?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값이 몇 개 있던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던 거지. 그치? 얘네들이 합을 물어봤잖아? 근데 봐봐. 야, 이거 두 개 합은 그냥 하면 되잖아. 이거 얼마야? 대칭축이니까 7이지. 대칭축이 2분의 7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7이잖아. 그 다음에 y는 4와의 교점은 얼마야? 요 놈과 요 놈의 교점이니까 1이잖아 이거.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와 요 놈과의 교점이 이건 마이너스 2인 거 뭐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거지 지금. 그럼 이제 다 더해달래. 그럼 뭐야? 얘랑 얘를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겠지. 그치? 그 얼마였던 거야? 6이었던 거네. 6. 맞아? 요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8번이니까 준킬러죠 얘도. 네. 맞습니까? 합성함수 방정식은 아마 고난도 문제에서 이거 나오던지 아니면 합성함수 그래프 내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범용성이고 나중에 너 계속 보게 될 걸로 따지면 얘가 조금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얘요.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그래프의 종류들이 확 달라지겠죠. 이런 그래프 1, 2차가 아니라 뭐 로그함수, 합성함수, 뭐 아니면 뭐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계속 나와요, 이 문제 패턴은.